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전에 이제 하락분에 대한 어떤 저가의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평소보다 한가한 거래 속에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 증시의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WTI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1.2%가 떨어져 배럴당 36달러 72센트에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에너지 업종이 숏커버 매입으로 인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지난 4거래일 연속의 지수 급락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이 퍼진 것이 주가 지수의 반등을 가져온 하루였지만 거래량은 평소보다 감소하는 등 투자자들은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온 연준의 FOMC 결과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85% 이상으로 점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금리가 혹시라도 동결된다면 증시에는 큰 쇼크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미국의 11월 수입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다소 개선된 것이 유가 하락과 달러 개선됐는데요.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11월 수입 물가는 0.4%가 하락해 당초 0.7%가 하락하리라던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금융시장에 다소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정유, 운송, 주택건설, 헬스케어, 자동차, 통신, 반도체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와 비디오 게임, 태양광,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들은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2.23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평가사가 무디스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브라질 국채 신용 등급을 현재 BAA3에서 정크 등급인 B싱글 A1으로 하향 조정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브라질의 거시 경제와 재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데다 향후 2, 3년 안에 회복될 전망이 흐리다는 점을 들면서 이 같은 등급 하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측은 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신용평가사 2곳 이상이 투기 등급을 매길 경우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S&P가 이미 브라질 등급을 투자 등급인 BBB-에서 투기 등급인 BB+로 강등한 데 이어 무디스가 뒤따를 경우 대규모 자금이 브라질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입니다. 남성용 양복 판매 업체인 맨스 웨어하우스는 예상을 믿던 분기 매출과 함께 내년도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데 따라 각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하향이 쏟아지면서 18%가 폭락해 2009년 초반 이후 주가가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자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월마트페이를 이달 안으로 출시한다고 밝힌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0.8% 상승했고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는 내년 회계년도 매출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실망 매물이 유입되며 주가는 8%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유가를 이유로 내년도 설비 투자 예산을 24% 삭감해 266억 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혀한 미국 2위의 정유업체 쉐브론은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2.5%가 상승했는데요. 우려와 달리 배당금 삭감이 없었던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9달러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높였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 JCPenney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개발 중인 유방암 치료제의 임상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뉴스로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제약업체 퓨마 바이오테크놀로지는 13%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수치가 나왔습니다.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00건이 증가해 5개월 내 최고인 28만 2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7만 건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준선인 30만 건을 사상 최장 기간인 40주 연속으로 밑돌면서 미국 고용시장에 견조함을 보여줬다는 분석인데요. 변동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1,500건이 소폭 늘어난 27만 750건을 기록했고 연속 수급자 수는 8만 2천 건이 늘어나 224만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1월 소매 판매를 시작으로 1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인 TPI,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선영 연구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던 뉴욕 증시. 자, 그러면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